안녕하세요. 인문여행 작가 우동석입니다. 상징으로 보는 여행, 사막으로 떠날까 하는데요. 이 사막의 나라 중에서 특히 이집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자, 지구의 3분의 1 정도가 사막이죠. 근데 왜 이제 사막에 그런 엄청난 문명을 이루었을까? 아직도 이제 의문이 드는 게 되게 많죠. 뭐 이집트라든가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이게 다 사막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주 옛날에는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 추워지다 보니까 이제 따뜻한 사막 쪽으로 이동해서 문명을 이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유독 이집트만 아주 독야청청 홀로 어마어마한 문명을 만들었는데 이 적도 남쪽 빅토리아 호수에서부터 시작한 나일강이 한 6,600km,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죠. 나일강을 따라 쭉 북쪽으로 가면서 사하라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엄청난 문명을 이뤄냈습니다. 보통 이제 이집트 하면은 이제 뭐 피라미드다, 스핑크스다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는데 사하라 사막이 이제 엄청 넓다 보니까 사하라 사막은 이제 미국 땅만큼 넓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곳에 가면 정말 진기한 자연 현상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사하라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갔다가 찍은 건데 사하라 워낙 덥다 보니까 그 지금 같은 여름에 가면은 정말 죽습니다. 엄청 더워서. 그래서 우리나라 겨울에 가도 35도, 더울 때는 40도까지 올라가는데 저 때는 이제 운이 좋아서 비가 내렸거든요. 그리고 사막에서 이렇게 무지개를 보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행운이다 그래서 저도 덩달아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 이 진짜 자연이 주는 이 경이로운 장면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건 백사막이라고 합니다. 하얀색 돌들 바람에 깎여서 이 모래가 이 돌을 깎은 거죠. 이 깎아서 만들어 놓은 아주 기이한 버섯처럼 모양의 돌들이 있는 백사막을 만나게 되고요. 사막에서 이제 텐트에서 자고 일어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해 떴을 때의 경관을 찍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는데 어쨌든 사막에서 자는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엄청 춥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집이 아니면 텐트에서 잔다는 거는 절대 권하지 않는, 화장실 갔다가 들어왔을 때 절대 잠이 오지 않습니다. 너무 추워서.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다니다 보면 정말 야, 세상에 이런 장소도 있어 할 정도로 엄청난 곳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집차를 이용해서 뭐 신나게 달려보기도 하고 하면서 다양한 모습들을 만나는데 제가 다녔던 자연 현상 중에 가장 특이했던 것은 이 흑사막이에요. 지금 화면에서도 아주 시꺼멓게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산봉우리들이 있는데 그 산봉우리들이 전부 다 시꺼멓게 변했습니다. 왜 저렇게 시꺼멓게 변했는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왜 저렇게 변했을까? 그 이집트 신화라든가 그 여러 그 책들에 보면 아주 옛날에 우주전쟁, 예를 들어서 핵전쟁이 일어나서 뭐 어딘가 파괴됐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 이집트 흑사막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시나이 반도 이쪽에 보면 바닥에 저렇게 시커멓게 타서 완전히 그 잿더미, 숯더미로 변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엄청난 고열이 쏟아졌다는 그 증거로 이 흑사막 근처에 가면 바닥에 유리 결정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래에 고열을 가면 이게 유리 결정이 생기는 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진짜 옛날에 여기서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이런 그 추측을 하게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보이는 장면이 전부 그래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화산 폭발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화산이 하나도 없는 장소죠. 여기 보시면 이제 화산 터졌다는 그런 봉우리도 하나도 없고요. 그냥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막하면은 그 오아시스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집트의 그 사하라 사막 쪽에도 오아시스가 있지만 이거는 이제 나일강입니다. 아스완 댐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스완이라는 도시의 그 모습인데 정말 평화롭죠. 여행을 가는 사람도 가면은 정말 꼭 그 자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고요. 그 나일강이 준 선물에 의해서 곳곳이 다 유적지입니다. 뭐 4,500년 거의 5,000년 전부터 만들어진 이 유적지들이 지금은 뭐 다 파괴되고 이 흔적만 남아 있는데 복원도 사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걸 복원하려면 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도 이제 안 되기 때문이죠. 이건 이제 오늘 주로 얘기를 할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룩소르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약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장소 룩소르, 뭐 야외 박물관이라고 하고요. 신전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예, 온전한 신전도 있고 사실 뭐 대부분의 신전은 다 파괴가 됐지만 엄청난 신전이 있고요.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저 산, 나일강의 서쪽인데 이집트 사람들은 죽으면은 해지는 서쪽에 이제 주로 이제 묻었죠. 나일강을 건너서 서쪽에 가서 피라미드도 만들고 무덤도 만들었는데 그 무덤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자, 이집트 하면은 이제 뭐가 생각나냐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 투탕카멘의 저주, 파라오, 스핑크스 뭐 하여튼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너무 많이 접했으니까 제 머릿속에 아주 기억이 많이 남는 건 오히려 이런 겁니다. 이게 한 4,500에서 600년 전에 그려진 이집트 거위거든요. 색깔이 아직도 그대로인 게 저는 더 신기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자연에서 채취한 그 광물이라든가 이 접착력은 이렇게 식물에서 얻은 거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그대로예요. 저는 이런 게 더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박물관 입장 티켓인가 이런 것들에도 보면 이런 이집트 거위가 있는데 거위가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되게 많이 살고요. 아주 고대에서부터 사냥을 해서 많이 이제 먹었다고 하는 그 이집트 거위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정교한 3,500년, 600년 전에 이렇게 정교한 아주 생생한 진짜 실제 인물하고도 변함이 없는 이렇게 눈썹의 주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표현한 이런 조각 작품 같은 것들이 저는 더 이제 신기했고요. 그 3,500년이면은 뭐 다른 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저런 것들이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500년 전에 만들어진 투트모세 3세의 이제 조각상이죠. 이 돌멩이가 섭노감이라고 그래서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이제 단단한 돌이죠. 엄청나게 단단한 돌인데 저거를 아주 정교하게 마치 석고로 만들듯이 했다는 게 저는 더 머릿속에 남습니다. 자, 그래서 그 투탕카멘의 저주라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할까 하는데요. 투탕카멘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파라오, 이게 왕의 이름인데 요 모습을 한 그 소년 왕입니다. 왜 투탕카멘이 저주냐? 이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굴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실제로 따지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10년 동안 그 발굴에 참여했던 10명이 죽었습니다. 뭐 영국에서 온 뭐 대학 교수 2명, 뭐 박사, 그다음에 그 처음에 발굴 참여했던 사람들 해가지고 의문의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20명이 사망하다 보니까 이거 투탕카멘이 저주에 의해서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런데 이제 모든 그 이집트 파라오들의 무덤의 입구에는 나의 평안한 안식을 방해하는 자는 뭐 하여튼 죽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오시리스, 죽음의 신 오시리스의 사자인 아누비스를 만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다 써 있어요. 11kg의 이 마스크예요. 최종 마스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관이 굉장히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최종 마스크입니다. 그러니까 미이라의 어깨 위에 딱 걸쳐놓았던 그 마스크인데 상징성이 어마어마하죠. 이 파란색, 금색, 파란색은 하늘을 상징하고 영생을 상징하고 이제 금은 신의 그 피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신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고요. 여기 머리에 보면 코브라하고 독수리의 머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정신적인 세계에 대한 거 이거는 그 접어두고 그냥 독수리는 나일강 하구 쪽에 상류 쪽에 많았고 이 코브라는 나일강 하류 쪽에 많았기 때문에 두 지역을 다 지배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상징으로 썼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아주 정교하고 정말 뛰어나게 이 그 대리석으로 깎아놨는데 진짜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9살에 파라오로 등극하고 한 18살 정도 됐을 때 사냥을 나갔다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걸 뭐 치료하다가 뭐 잘못해서 이 독이 옮아져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이 모습인데 저주를 내릴 것 같이 생기진 않았죠.
뭐 3,500년 전에 이렇게 엄청나게 정교하게 이렇게 깎을 수 있는 그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집트에 이제 살았다는 거죠. 자, 고대 이집트의 그 역사라는 것은요, 사실은 도굴의 역사입니다. 도굴꾼과 내 무덤을 지키려는 파라오. 이게 파라오가 이제 사후에 그 모든 것을 쏟아 넣은 무덤을 지키려는 그 두 세력 간의 싸움이죠. 결국은 승리한 사람이 누구냐? 도굴꾼입니다. 도굴꾼. 그러니까 이제 투탕카멘에 대한 얘기, 그 이런 황금 마스크가 왜 나오냐면 유일하게 도굴을 당하지 않은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도굴을 당하지 않은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집트의 그 삶이라는 것은, 고대 이집트의 그 문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내세,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그 영생을 주로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때의 삶은 워낙 짧다 보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걱정했기 때문에 그 모든 문화가 죽음 이후로 연결돼 있어요. 그 무덤도 그렇고, 그다음에 신전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죽음 이후의 삶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딱 등극하고 나서 왕으로 되고 나서 무덤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무덤을 내가 들어가서 이제 영생을 누릴 무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보통 10년, 뭐 한 20년 이렇게 걸립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이제 걸리는 기간이 좀 다르는데, 만든 다음에 거기에 온갖 귀한 것들,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의 간략사를 먼저 보고 이 피라미드와 이 도굴을 많이 당했던 이 암굴 무덤과의 관계를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걸 알면은 이제 좀 이해가 좀 쉽거든요. 자, 고대 이집트는요, 2600그러니까 한 30개의 왕조가 있었는데, 보통 이제 고왕국, 그 다음에 중왕국,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인 신왕국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가면은 이집트 얘기를 할 때 대부분 신왕국 얘기예요.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현재 가보면 가장 많이 남겨져 있는 유물, 유적, 이런 것들이 다 신왕국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후계왕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2000년 동안 외세의 지배를 지금까지 이렇게 쭉, 그러니까 아주 오리지널 이집트인들은 없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지배를 당하면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문화와 원래 오리지널의 깊은 그 역사는 다 잊어버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 의해서 이 역사를 밝히려고 이렇게 계속 노력을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외세라는 게 그거예요. 뭐 페르시아라든가 알렉산더 대왕이라든가 뭐 로마, 뭐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 문화가 들어오죠. 로마가 들어오고 뭐 동로마, 그다음에 아랍 문명, 뭐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는 그런 건데, 이게 너무 애매하잖아요. 이게 어느 쯤 시대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하고 비교를 하자면, 우리하고 비교하면 이런 시기에 이런 문명이 발달을 했다. 그러니까 대충 이제 한 4,500년, 5,000년 뭐 대충 이렇게 잡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이집트 문화가 그렇게 시작됐다고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도로 잠시 설명을 하자면요. 자, 이집트의 중심은 이제 처음에 고왕국, 중왕국 때는 여기였어요. 여기 보면 삼각주가 있어가지고 농사 잘 되고, 이 매년 비가 하나도 오지 않지만, 여긴 비가 하나도 오지 않지만 그 남쪽에서 내리는 비에 의해서 엄청나게 영양분이 풍부한 토양이 흘러내려서 여기에 홍수를 이루거든요. 그러면 1년에 3호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되는데, 그러니까 매년 풍년이에요. 매년 풍년이고 먹을 게 너무 풍부한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는 전혀 걱정이 없는 장소가 이곳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삼각주를 주변으로 해서 초기 문명은 다 여기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요거를 이제 나일강 하구에 있다고 해서 하이집트 이렇게 얘기해요. 주로 피라미드가 굉장히 많죠. 이 나일강 서쪽에, 해가 지는 서쪽에. 굉장히 많죠. 자, 그러다가 그 외부 세력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기마 민족들이 들어오는데, 이집트인들은 갖고 있지 않았던 이제 말이 끄는 마차, 전차죠. 이렇게 말이 이렇게 끄는 마차 위에 막 활 쏘고 하는 이런 활도 가져오고요. 무기도 아주 최신식 무기예요. 이렇게 힉소스인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만큼 차지해 버립니다. 이만큼. 그러니까 오리지널 이집트인들은 후퇴해가지고 여기 떼베, 지금의 룩소라고 하는 이곳에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문명을
새로운 뭐 국가 체계를 이제 만드는데 여기를 이제 상이집트라고 하죠. 나일강 상류에 있기 때문에 상이집트. 그래서 이 피라미드를 쭉 만들어 오다가 힉소스가 침공하자 피라미드 만드는 거죠. 뭐 스톱. 이후로는 피라미드를 만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피라미드 한 40개밖에 안 되거든요. 뭐 전체 80개다, 누구는 뭐 100몇십 개다고 하는데 스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라오들이 이제 영생을 꿈꾸는 이제 무덤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와가지고 굴을 파가지고 무덤을 만드는 거죠. 그런 무덤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됐는데 다 도굴이 됐어요. 딱 하나 빼고 다 도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전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듭니다. 그 이후에 신왕국 시대에 전국에 이 힉소스를 몰아낸 다음에 전국에 신전이라든가 기타 등등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렇게 만든 게 이제 신왕국입니다. 그래서 신왕국 이야기가 가장 재미있죠. 자, 참고로 피라미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점점점 하나씩 이렇게 있는데 사카라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기자를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기자의 이 대피라미드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는 이 각도가 이제 51.5도 불가능한 자연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이 각도의 피라미드가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떼베로 이렇게 왔다 이겁니다. 피라미드 그만 만들고 이 떼베 룩소르에 와서 새로운 문화 이제 신왕조의 수도를 이루면서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신왕조 하면은 우리가 이집트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 알만한 이름들이 있어요. 람세스 2세, 뭐 투탕카멘, 아케나텐, 여자 파라오 하첵수트 뭐 이런 사람들이 이 당시에 나왔던 이제 사람들인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룩소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이집트의 신왕조의 수도였고 엄청나게 많은 신전이 있었고요. 지금 암굴 무덤이 무지무지 많아서 거기에서 유출된 게 굉장히 많은 그런 곳입니다. 제가 이제 머물렀던 이제 숙소에서 이제 나일강변을 따라 이렇게 찍은 건데 카이로는요 너무 시끄럽고 또 냄새, 이 매연이 어마어마하죠. 이 차가 연소가 안 된 상태에서 매연을 배출하는 차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문 열고 밖에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기절할 것 같아요. 냄새 때문에. 그러니까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니거든요. 네. 특히 아침에 엄청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숨 막혀서. 근데 이제 시골에 이게 딱 왔을 때 이 카이로를 생각하면 완전히 천국 같은 장소죠. 깨끗하고 소음도 없고, 네. 아주 그냥 공기도 상쾌하고. 뭐 사람은 똑같습니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삐끼라 그러죠. 막 이렇게 찔러가지고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데 아주 집요하게 1시간 동안 쫓아와요. 근데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예. 그런 게 아주 짜증나요, 사실은. 이집트에 갔으면 이제 정말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거를 조용히 보면서 뭔가 즐기고 싶은데 이게 참 안 되는 거죠. 그건 안타깝습니다. 자, 아까 초반에 보여줬던 그 장소죠. 여기 보면 멀리 그 산이 하나 있는데 나일강 동쪽이고 저쪽 서쪽입니다. 저쪽 편에 그 어마무시한 것들이 이제 묻혀 있는 거죠. 물론 이쪽 편에도 엄청난 신전이 있죠. 가장 완벽한 신전. 신전 중에 신전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배를 타고 딱 넘어가잖아요. 여기 배를 타고 딱 넘어가면 이 다리로 건너려면 한 30분은 가야 돼요. 쭉 상류로 갔다가 건너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한 5분 만에 건너는데 딱 가면 거의 맨 처음 만나는 게 이거예요. 요런 이 석상들이죠. 또 이거를 멤논의 거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멤논은 이제 그리스 인들 이야기에 나오는 거죠. 트로이 전쟁에 나오는 건데 멤논의 거상은 아니고 이게 아멘호테프 3세라는 사람의 조각상입니다. 원래 모든 신전에는 이런 조각상들이 다 있는데 어떤 조각상이냐면 서쪽에 만든 신전은 주로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념 신전이에요. 장례 신전이죠. 그래서 장제전 이렇게 하는데 장례식 하는데 엄청나게 큰 신전을 만들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장례식 하는데 지금 보이진 않지만 지금 다 폐허돼서 아무것도 없지만 그 당시 당대 최고로 큰 신전을 만들었다는 거죠. 장례 신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아니 왜 장례식을 간단하게 치르면 되지? 신전까지 만들면서 하냐? 이게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해석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 완벽하게 동쪽을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신전이라는 게 전부 다 동쪽을 향하고 있거든요. 해 뜨는 동쪽을 바라다보고 있는데
전체의 무게가 한 720톤 정도 됩니다. 굉장히 무겁죠. 여기가 동쪽이니까 이제 남쪽, 북쪽이겠죠. 지금 편의상 왼쪽, 오른쪽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저기는 이제 남쪽에 있으니까 그 남쪽에서 그 화강암을 가져왔어요. 붉은 화강암. 굉장히 먼 데서 가져와서 만들었고요. 이건 북쪽에 있으니까 저 북쪽에서 돌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집도 하위 집도를 다 지배한다라는 이런 의미를 했는데 이게 왜 memnon의 거상이냐면 이게 워낙 유명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뭐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이 가면은 이 얘기를 굉장히 하고 뭐 우리나라 뭐 미디어라든가 텔레비전, 신문 이런 거에 하여튼 이제 인터넷 뒤져봐도 엄청 나오거든요. 왜 memnon의 거상이냐면 이 아멘호테프 3세의 오른쪽 조각상이 기원전 27년도에 지진이 일어나서 이 틈이 갈라지거든요. 갈라져서 습도하고 온도에 의해서 이렇게 바람이 싹 들어가면 이렇게 아주 구슬픈 소리가 났대요. 구슬픈 소리. 마치 이 소리가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했을 당시인데 그리스에서 트로이 전쟁 때 아킬레우스한테 죽음을 당한 멤논이 자기의 어머니, 그러니까 새벽의 여신이라고 하는 자기의 어머니를 이렇게 찾는 그런 소리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멤논의 거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멤논이란 말은 새벽의 지배자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로마의 그 엄청난 황제 하드리아누스 황제하면 로마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했던 황제인데 이런 사람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뭐 관광을 왔어요. 관광을 수백 년 동안 관광 왔어요. 이거 보면은 되게 재수 좋다 그래서 뭐 그랬던 곳이고요. 이게 다 미술 작품이고 예술 작품이고 그럽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근데 이제 미술사라는 거를 얘기할 때는 이제 고대 어떤 제례죠. 장례식 문화라든가 이제 제사 문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문화, 아니면 이제 어디 왕이 죽었을 때 이집트에서 왕이 파라오이기 왕이 그 신이기 때문에 그 왕이 죽었을 때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신전, 뭐 조각상, 그림, 그다음에 축문 이런 행위 이런 것에 의해서 미술사, 예술사, 뭐 문학사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단하고 신전에 의해서 이제 건축 문화가 되고 뭐 신상들 만드는 거, 아까 조각상 같은 거에 의해서 조각이나 입체 미술이 탄생했고요. 엄청나게 많은 벽화, 뭐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 이런 벽화들이 회화가 되고 장신구들 굉장히 많이 집어넣었죠. 이게 이제 공예품이 되고요. 또 가무, 뭐 춤추잖아요. 진짜 춤추고 뭐 노래하고 이런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했으니까 그게 이제 음악과 무용이 되고 이제 기원. 뭐 축문을 읽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문학과 시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이제 신을 모시는 행위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죠 옛날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그 문화가 시작되고 문명이 시작돼서 이렇게 쭉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 뭐 서양인들이 하는 얘기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집트를 보면 이게 완벽하게 들어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암굴 무덤이 있는 아까 나일강 서쪽에 있는 큰 산에 있는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암굴 무덤이 있는 아까 나일강 서쪽에 있는 큰 산에 있는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왕들의 계곡이라고 하는데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가면 이제 마차죠 이게. 자 관을 보겠습니다. 관이 얼마나 큰가. 여기 보면 엄청난 상징들이 가득 차 있죠. 요거 만드는데 금만 64kg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자 이집트 최고의 상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무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투탕카멘은 너무 급하게 죽다 보니까 막 3,500개의 그 진귀한 것들을 막 때려 넣은 거죠. 이게 이제 무덤이 맨 안쪽에 있는 관이 안치되어 있는 곳이죠. 관.